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부분 파열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우리가 진찰을 잘해야 되는데요. 부분 파열은 완전 파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목 디스크랑 감배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라면 목이 아프지만 어깨까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 감별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또는 근위축이 있는지, 근위축이 한쪽에만 있는지, 양쪽에 다 있는지, 대칭성인지 비대칭성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어깨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깨를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능동적으로 못 움직이고 수동적 관절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등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경관절의 운동 범위를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력이요.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위로 올리는 힘, 바깥쪽으로 해주는 힘, 안쪽 당기는 힘 등등 내회전, 외회전, 외전, 내전, 굴곡까지 등등의 근력을 다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충돌 검사,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왔던 내용을 한 번에 그냥 쭉 다 보는 거예요. 리어 검사가 충돌 검사죠. 이렇게 올렸을 때 아픈가? 또 이렇게 했을 때 충돌 증후군 검사, 리어 테스트, 호킹스 테스트 등등까지 이렇게 했을 때 충돌 검사 상에서 양성인가? 전층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죠. 또 불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어깨가 덜컹덜컹 빠지느냐, 슬랩 증상이 있느냐, 또는 방카라트 병변까지 같이 있어서 관절화순 파열이라고 그러죠. 관절화순 파열까지 같이 있는 불안정성이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관별 진단할 게 너무 많죠. 일단 전층 파열 관별해야 되겠고요. 슬랩 병변, 방카르트 병변, 또 50견, 그리고 목 디스크까지 등등을 다 관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 파열의 진단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되겠죠. 영상 진단입니다. 관절 조영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깨 안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조영술 또는 저맥낭측에 관절 안에 넣기도 하고 저맥낭측에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정확성이 뭐 15%에서 60%, 70%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60%는 꽤 높지만은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니죠. 열심히 주사 맞고 했는데 진단율이 15%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검사는 요즘에 안 하고요.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또 우리가 민감도는 41에서 94%까지면 94%는 괜찮지만은 민감도 41%는 떨어지게 되겠죠. 특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91에서 93까지. 그래서 이것도 변동폭이 커요. 초음파는 장점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검사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를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잘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94%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초음파 기기도 좀 떨어지고 화질이 그래도 많이 해보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율이 40%까지 떨어지더라. 그런 것이 단점이 되겠고 또 초음파를 볼 때는 우리가 뼈를 뚫지를 못해요. 초음파는. 그래서 뼈 바깥에 있는 부위, 견봉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부위만 보이는 거고 저 안쪽에 있는 병변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뼈 밑에 있는 회전근개라든지 관절 내부에 있는 병변들은 관절화순이라든지 관절염, 오십견 등등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MRI를 찍어보게 됩니다. MRI는 민감도 84%는 높죠. 특이도 96%까지. 지금까지 나온 진단 우리가 기술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MRI가 되겠습니다. MRI 중에서도 더 진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관절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관절낭 내에 주사를 맞는 거죠. 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약이 이런 파열된 부위가 만약에 조그맣게 있더라. 조그맣게 있으면 이 부위로 관절낭이 이렇게 액이 차는 거죠. 이렇게 액이 차게 되면 관절 면적에 있는 부분 파열이 진단이 되겠고 또 파열이 만약에 이렇게 있더라. 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파열의 진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관절 조영술이라고 그러죠. MRI 관절 조영술, MRA라고 합니다. A, 아스로그라피라고 해서 MRA 검사까지 해보게 되면 더 진단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일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치료는 먼저 비수술 치료를 해보게 돼요. 바로 수술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휴식을 하고요. 편하게 좀 쉬고 생활 습관도 변화를 해보고 병원에서 약을 먹어봐야 되겠죠. 소염진통제 먹고 또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아보고요. 또 만일에 관절이 굳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재활을 하고 안 될 경우는 병원에서 재활을 좀 하는 거죠. 재활을 해서 관절량의 범위가 좀 나올 수 있게끔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또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폴로, PDRN 등등 여러 가지 주사를 많이 맞아가면서 통증을 달래면서 관절 범위를 넓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 치료 잘하자. 그리고 재활 치료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동 범위가 일단 회복이 되고 나면 좀 덜 아파지니까 운동 범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강화를 하시면 돼요. 관절 범위도 안 나오는데 운동하면 아프겠죠. 그래서 관절 범위가 안 나올 때는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재활하면서 좀 풀고 각도를 풀고, 그 다음에 근육 강화, 회전근개 강화, 그 다음에 견갑골 강화 운동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술 치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최소 3개월이 걸리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술하느냐? 오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실패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 우리가 3개월, 6개월 동안 해보게 되는 거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1.5년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반까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일단 보존적 치료 오랫동안 끌고 나가는 거죠.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그래서 안 될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변년절제술, 그 다음에 견봉성형술, 그리고 봉합술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변년절제술이에요. 변년부를 그냥 절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견봉이라고 할게요. 견봉 사이에 걸리게 되면 이제 막 염증 조직들이 있어요. 점액낭 위에 염증이 있거든요. 이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제거해 주자. 뽀글뽀글하게 생긴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변년절제술이다. 이름은 유식한데요. 그냥 간단해요. 변년절제술 50%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헤디스와 윌리 선생님께서 보고를 하기를 50%의 성공적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제자들은 50%에서 최대 89%까지 성공률을 가지더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맞죠? 회전근개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대고 염증만 제거한 거예요. 염증만 제거했는데도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렇게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파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점액낭측이라는 점액낭측, 여기는 관절연측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점액낭측에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런 부위를 좀 예쁘게 좀 해주는 거죠. 요만큼이 좀 없어졌죠? 요만큼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도 같이 좀 해주면 되겠죠. 아니라 관절낭 측이 안 좋더라. 그러면 요만큼이 없어지게 되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예쁘게 해준다는 거죠.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견봉성형술이라는 건데요. 견봉성형술은 견봉을 잘라주는 거죠. 견봉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없애주는 거예요. 견봉성형술. 견봉이 뾰족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타입에 맞게끔 우리가 잘라주는 거죠. 해보니까 니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어 선생님 유명하죠. 그 선생님께서 했는데 총 13명 수술했는데 15명이 만족도가 높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견봉성형술을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할 때는 견봉성형술만 하는 게 아니라 변년절제술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같이 해주니까 효과가 좋더라. 편안한 견봉이 되면 편안한 어깨 움직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찌는 것이 없어지니까 좋아지더라는 것이 견봉성형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 견봉성형술과 변년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 스나이더라는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요. 스나이더 선생님은 84%에서 만족된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했고, 웨버 선생님은 특히 점액낭 측의 파열에 수술하니까 더 결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콜다스코 선생님은 점액낭 측이 관절량 측보다 결과가 더 안 좋더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이게 더 좋다, 이 수술이 더 좋다 라는 분들도 다 다르더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족도는 높더라. 80% 이상에서는 우리가 만족도가 높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봉합술입니다. 봉합술은 제가 적어놨죠. 3mm, 6mm 적어놨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점액낭 측이 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3mm 이상의 파열됐을 때는 봉합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절면 측에서는 6mm예요. 관절면 측에서는 6mm 이상 파열됐을 때는 봉합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봉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위만 봉합을 하게 돼요. 봉합을 하는 거죠. 이 부위만 당겨가지고 실로 봉합을 실로 꿰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꿰맬 수가 있고, 여기도 여기만 또 꿰매는 거죠. 여기 꿰매주는 방법이 우리가 부착 부위를 보존하면서 봉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안 되면은 그냥 거의 뭐 파열이 심해서 요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많이 남아있는 부위가 요밖에 안 남아있을 때 아예 그냥 다 이렇게 전층 파열을 만들어요. 전층 파열을 다 만들어서 그냥 이 부위를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여기다가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전층 파열로 만들어서 봉합을 해주는 거죠. 얇은 조직이 얇고 안 좋을 때는 전층 파열을 만들어서 봉합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 파열에 전층 파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맥낭층 3mm, 관절면층 6mm를 기억했다 그러면 이제 MRI와 수술 사진을 좀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ial Thickness 회전근개 부분 파열인데요. Non-Surgical Management 부분 파열일 때는 최소 3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했는데 증상이 좋아지면 뭐 다행이죠. 근데 증상이 3개월을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Diagnostic Arthroscopy 진단적 관절경 수술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Bursal Side Tear, Articular Side Tear. Bursal Side는 우리가 저맥낭이라고 해요. 저맥낭 측 파열. Articular Side는 우리가 관절면 측 파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기억할 건 3mm와 6mm를 기억해야 되겠죠. 3mm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우리가 저맥낭 측의 두께가 3mm보다 얇을 때는 100년 절제술만 하면 되고요. 근데 3mm보다 클 경우에는 봉합을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견봉 성형술도 같이 하면 되겠죠. 우리가 관절면 측인데요. 관절면 측은 6mm가 기준입니다. 두께가 6mm보다 안 될 때는 100년 절제술만 하면 되고, 6mm보다 두께가 클 경우에는 봉합을 하라. 리페어가 봉합이죠. 봉합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견봉 성형술입니다. 아크로미플라스티는 드물게 견봉 성형술을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맥낭 측이 있고 관절면 측이 있잖아요. 근데 견봉은 요 위에 있어요. 저맥낭보다 위에 있거든요. 이 견봉이 여기를 꼭 찔러요. 꼭 찌르는데 여기는 저맥낭 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저맥낭 층에. 그래서 저맥낭이 3mm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가 봉합을 하지만 3mm가 안 될 때는 견봉 깎아주는 게 좋아. 견봉 어쨌든 튀어나오면 이거 깎아줘야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저 밑에 있는 관절면 측까지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죠.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맥낭 측에는 꼭 깎아주고 관절면 측에서는 생각을 해보고 깎아주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 심해서 거의 관절면 측을 통해서 밑에 있는 관절면 측까지 견봉이 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같이 견봉 성형술을 해주면 좋겠죠. 기억해야 될 건 369입니다. 369, 369, 369, 369. 3개월 보존적 치료 해서 안 되면은 수술을 하고 3mm 기준 그리고 6mm 기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36을 기억하세요. MRI 보죠. 왼쪽은 거의 회전근개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깝습니다. 까만 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색깔들이 벌써 많이 이상해졌죠. 거의 완전 파열이에요. 정맥낭 측부터 시작해서 관절면 측까지 쭉 다 갔고 이런 경우는 안 좋죠. 6mm 이상이고 전층 파열이고 이런 건 수술을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건 완전 파열이고 이런 경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 뾰족한 견봉 성형술은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은 요거 때문에 추가적인 파열이 생기는 걸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가시가 똑같아요.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어때요? 뽑아줘야죠. 언젠간 뽑아줘야 돼요. 남아있으면 손가락이 붓고 아프고 열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가시는 뽑아주듯이 견봉 성형술을 만일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까지는 아니고 할 때는 견봉이 생각보다 뾰족하다. 3개월 치료해보고 안되면 견봉 성형술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찌르니까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평평하게 해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완전 파열이죠. 부분 파열이긴 한데 거의 완전 파열이고 저맥낭층에서 보는 거죠. 거의 완전 파열이고 이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죠. 완전히 파열된. 그래서 끝만 덮여있더라. 끝만 덮여있는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MRI보다 더 안 좋다 그러죠. 봉합수술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잘 견봉 성형술까지 잘 해주면서 봉합을 잘 해주면은 부분 파열도 결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사진을 보고 나니까
좀 더 이해가 많이 되시죠? 예,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회전근개 부분 파일에 대해서 잘 알아봤거든요. 예, 회전근개 부분 파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